네, 실시간 진단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죠? LTS요. LTS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5%고요. 네. 1,126원. 1126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네. 네. 지금 최근에 고점이 1,6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고점에 잡으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최근에 그 배우 견미리 씨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예, 맞아요. 그거 기사 뜨고서 네. 다음날 샀거든요. 네. 근데 와. 그날 조금 오르다가 그 다음날 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한 달 보면, 네.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주변에 보면 항상 그런 경험들 꼭 하시더라고요. 고점에서 잡는 경우들. 네, 친구가 자꾸 사라 그래서 샀는데 네. 친구분이랑 싸우시진 않으셨죠? 아니 그 친구도 사가지고 지금 같이 좀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네, 오늘 이게 두 분을 위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LTS. 자, 그럼 먼저 오늘 종가 한번 보고요. 오늘 8,270원에 마감됐습니다. 단기간에 고점 잡으시고 지금 사흘째 되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진단해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라진 네, 라진 대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고문이 많으시겠어요. 그럼 다른 정보 없이 그냥 그 견미리가 그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그냥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 그 전에 7,000원대 네. 친구가 계속 사라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가 계속 안 사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사게 된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반등 나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제3자 변종 유상증자 참여했던 부분들이 주가를 이슈로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유상증자 단가가 한 7,29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라 그러면은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주가적인 시세 차이는 있지만 이 회사를 이제 짚어본다 그러면은 먼저 회사 자체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 수준이 좀 이제 감소는 되고 있지만 지속 적자 나고 있는 이런 기업이세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주 업무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TV 쪽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회사가 지금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 이제 단순 이슈로 접근 안 하고 깊이 있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는 조금 상당 기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자체로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 부분들 플러스 이제 이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올 이제 작년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0억, 이렇게 28억, 30억 나다가 7억이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 적자폭이 중국 쪽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단기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의 이제 기존 사업 그쪽 이외에도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여행 사업 쪽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회사는 여러 가지 기존의 회사 부분들도 조금 이제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부분들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고 새로운 이제 회사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라든지 면세점 그쪽에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로운 이제 회사 모멘텀을 좀 성장 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회사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바로 크게 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단기 이슈에 흔들렸던 부분들이라 그러면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걸 이제
만약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면 네, 그냥 매수했던 가격에서 네,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내가 이 부분도 그런 이슈를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뭐 좋은 종목을 사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과감하게 7,100원 선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지금 라진데리가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가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가격을 만약에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슈 부분들이 다시 한번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란 부분들 나중에 주가 희석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뭐 일시적인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고 네, 유상증자 가격이 7,290원이라 그러면은 네,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최근에도 이제 계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네, 7,15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손절을 좀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길게 가보고 뭐 그런 다른 모멘텀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흑자 전환을 해서 회사가 조금 주가 탄력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매수가 정도에서 과감하게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네, 시청자님 네, 사셨던 가격 11,1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원하시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나요? 네, 지금으로는 아무래도 시세했던 차익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자리니까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는 부분들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주가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단기간에 일단 손절가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길게 보신다고 해서 매수가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투자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요. 네. 뭐지? 이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네네. 급한 돈이 아니니까 네. 그냥 장기적으로 묶고 가도 뭐 언젠가는 뭐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그런 회사일까요? 신경 안 쓰겠다고 하고 그냥 가져가신다면은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손절가는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이제 그 목표가 한 뭐 10,000원 정도까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직까지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아니죠. 네. 하지만은 이제 이 회사가 말했듯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한다. 그런 부분 회사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성장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관련된 뭐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출해서 관광객을 위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면 실적이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시 그러면은 다음 분기 보시면서 네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러시면은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5577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알톤 스포츠 12,500원에 10%. 이녹스로 매각한다는데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하한가로 마감됐어요. 11,000원 선 조금 밑돌았는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이녹스 이제 인수 조회 공시를 했는데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대주주가 53% 정도 갖고 있거든요. 54% 정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이 회사는 뭐 실적도 괜찮지만 기존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제일모직과 업무 협약을 해서 교차 판매도 하고 같이 이제 캐주얼 브랜드, 빈펄 쪽 캐주얼 브랜드 같이 이제 교차 판매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더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신사업은 당연히 매각 일정이 좀 늦어지겠죠. 그리고 불확실성도 강화되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한가 가면서 거래가 224만 주 거래됐고요. 종가를 보면 하종가를 같지만 하종가에는 36,700주만 이제 매도 잔량 안 팔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회사가 이제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래가 많이 됐죠. 하지만 오늘 크게 기존에 많이 갖고 있던 기관들도 오늘 6만 주 정도 팔고 매도를 오늘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기 투자는 보험도 32,000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알톤 스포츠가 오늘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도 한 55만 주 정도를 보호예수가 풀린 그 쪽에서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주주가 바뀌면 단기적인 악재뿐만 중장기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녹스가 물론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지만 추가적인 이 상승 동력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거래가 많이 되니까 내일 장중에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물론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가도 물타도 되는 뭐 우량주니까 상관없지만 하지만 내일 반등할 때 파시려고 하면 내일 반등할 때 매도를 하자. 그래서 매도 가격을 11,500원, 지금 이제 19,000원에 하종가가 끝났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잠깐 반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플러스에서 한 11,500원 정도 가면 좀 12,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한 10% 정도 손절은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워낙 거래가 많이 터지고 신사업의 성장성도 좀 딜레이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매도를 하고 처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네. 손절 처리하시고 알톤 스포츠 대신 또 다른 기대주로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부강약품인데요. 네, 예전에 저랑 통화하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부강약품 매수가 얼마에 가져오셨나요? 13,000원이고요. 예. 20%인데요. 네네. 와,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오래 가지고 가셔서 또 좋은 지금 결과 나오고 계시는데, 네. 부강약품 가지고 계시면서 크게 뭐 고민되신 부분 있으신가요? 고민은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조금 이제 배당을 2번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한 목표가를 한 25,000원 정도 보고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신약도 봄 되면 신약 정도도 나온다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또 2만 원을 깨고 이러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좀 이렇게 신약 일정까지 챙겨보시면서 제약주를 투자하고 계시네요. 네. 네, 배당을 2번 받으셨으니까 횟수로 한 3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요. 자, 네. 그러면 2만 원 수준에서 매도를 할지 더 네. 윗부분 바라볼 수 있을지 오늘 세 분이 전략 세워드릴게요. 한 분만 네. 선택해 주세요. 네, 김복만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당을 2번 받으셨으면은 지금 뭐 장기간 지금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배당금도 좀 짭짤하셨죠? 네. 예, 부강약품 배당도 많이 줍니다. 네. 작년에 그 정부에서 이제 배당금 확대 정책 얘기 나오면서 바로 부강약품이 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10월달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자, 일단 뭐 2년 보유를 하셨었고, 배당까지 지금 뭐 받으셨으면은, 뭐 은행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배당금이? 그죠? 네. 예. 그대로 좀 보시고요.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이 부강약품이 상당히 재무 상태가 제약주 중에서도 상당히 우량합니다. 네. 뭐 부채가 거의 없고 무차익 경영하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벌써 뭐 재작년 4년 전부터 막 17%. 아마 올해는 그동안 이제 근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제약 업황이 안 좋았죠. 정부의 뭐 쌍벌제다, 그 전에 뭐 리베이트 규제다. 예. 그 다음에 그 환율도 상당히 또 제약 업종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이제 부강약품뿐만이 아니고, 다시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좀 부각을 받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부광약품이 또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수급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무섭죠. 네. 예, 뭐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매수 들어옵니다. 연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기관도 어느 한 창구에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네. 예, 뭐 연기금, 투신 여기저기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런 게 좋다는 얘기, 이런 패턴 수급이. 네. 네. 신약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죠. 네. 예, 지금 뭐 미국의 뭐 멜리오라는 사하고 당뇨 그 이제 FDA 그 임상 이상 뭐 그 결과도 나올 게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표적 항암제 신약, 뭐 예, 간염 치료제는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광약품뿐만이 아니고 올해가 지금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신약 특허가 만료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어떤 부각이 나올 수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주들, 뭐 바이오주들이 이런 연구 개발에 투자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올해 많이 쏟아질 것인데 그 중에 또 이제 부광약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네. 자, 기술적으로 이제 맥점 딱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거래 없이 그냥 술술 잘 갑니다. 그죠? 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예. 예. 거래가 전혀 없는데 종고점을 다시 놓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손바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누군가 다 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관 쪽에서 알아서 돌파시킬 것 같아요. 예. 예. 1차적으로 이 트렌드 상단 저항선이 얼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고점이 찍었던 그 21,000. 작년 10월 달에 고점 찍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딱 트렌드 상단 저항선이었어요. 예. 저항 맥점. 예. 근데 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가볍게 움직여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예. 5개월 동안 다이어트가 끝났거든.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목표치는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점과 저점을 월봉에 딱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이 이제 25,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5,000원도 지금 그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 싼 건 아닌데, 예. 이후에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부각 가능성,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다시 원화가 강세 전환되게 되면 제약주는 또 원화 강세 수혜준단 말이에요. 수혜주란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걸 좀 길게 보신다라면, 네. 일단 뭐 1차 목표가를 한 25,000원까지도 일단 잡아드리고요. 예. 근데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예, 이후에 61선과 121선을 유치하고 있는 1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깬다라면. 네. 예, 그때는 한번 차익실하고 나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기관 수급이 받쳐주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예,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CJ 홈쇼핑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2만 4,200원이고요. 네. 40분 후 소장입니다. 네. 손해가 크진 않으세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내려올 타이밍을 보고 매수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조금 좋은 소식이 없네요. 네. 남자분께서 홈쇼핑주를 매수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와드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상승되리는 저도 폭은 이제 보고 있는데 차트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언제부터 또 상승가는 계속 탈지 예상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예상가는 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지 이제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4분기 실적인가? 그게 뭐 안 좋다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또 불안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조금 단기 위주로 조금 보는 관점이 있어서 네네. 그렇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는 증권사 분석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뉴스에 네. 그냥 인터넷 쪽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CJ 홈쇼핑이 4분기 실적이 GS 홈쇼핑에 비해서 영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더불어서
예, 또 증권가에서 1분기 실적도 그리 좋진 않을 거다. 모멘텀이 예. 강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과연 바닥을 확인했는지, 이제는 좀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올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최병훈 전문가님이요. 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실적 알려드리면 4분기 실적이 363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홈쇼핑주는 다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GS 홈쇼핑은 좀 낮다 그랬지만 GS 홈쇼핑도 17% 감소했습니다. 근데 GS 홈쇼핑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CJ 홈쇼핑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배당 때문에 GS 홈쇼핑 올라가는 거고요. 배당을 7,700원 하니까 주당 충분히 3% 이상에 나오기 때문에 4% 정도 나오죠, 그지? 그래서 이제 GS 홈쇼핑이 올라가는 거고요. 배당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올라가고요. 이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전부 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으로 보이는데 1분기 실적도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쉽게 개선이 쉽지 않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대다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바닥이라면 이제 1분기부터 개선은 뭐 조금만 되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목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최저점이 20만 2천 원인데 이걸 붕괴되면 매도하자. 20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손절은 뭐 10% 정도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20만 원. 주봉 차트를 보시면 하락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하락이 두 번이 나왔죠. 이렇게 두 번이 나오면서 하락 파동은 완료됐는데 그래도 두 번째 많이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여기서도 침체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쌍바닥 형태가 나왔죠. 이제는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24만 원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 26만 원 정도 7, 8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주식이죠. 그래서 오늘 정도 일봉을 보니까 오늘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렇게 음봉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요. 오늘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한 것은 외국인이 오늘 37,000주를 판 것을 투신권에서 32,000주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특별한 큰 손들이 샀기 때문에 사고 팔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부터 양봉으로 반등을 해주면 해줄 가능성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결국은 가장 단기적 짧게 본다더라도 22만 4천 원이죠. 그래서 22만 4천 원 정도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계속 이 상태에서 들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략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번 앞에 2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는 진짜 판단하고 고민도 들면서도 다행히도 그 아까 전문가님이 22만 얘기하신 네네. 20만 2천 원대 선을 결국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10% 손절하셨으면 예. 다른 걸 또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되고 굳이 손절 안 해도 될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40만에서 반타작 났죠. 그죠? 그래서 예. 기다리셔도 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저점 매수 성공하세요. 네, CJ 오쇼핑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이녹스와 알톤 스포츠 그 건에 대해서 스마트 성투님께서 확정된 바 없다로 나왔는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는데 어쨌든 검토한다는 거죠. 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알톤 스포츠를 인수하고 알톤 스포츠는 최대 주주가 매각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전략 수정 없으시죠? 전문가님? 네. 예. 검토한다는 건 아직까지 이제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그렇죠. 봐도 되죠. 네네. 원래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공식은. 확정된 바는 네. 없지만 검토 중이다. 다시 한번 이 공시 확인하고요. 종목 카운슬러 내일 이 시간에 또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